스레드가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6절에서는 스레드 상태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자, 실행 중인 스레드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상태를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자,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이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실행 대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실행 대기 상태에서 CPU의 스케줄러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 비로소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자, 실행이 자, 되고 있다가 자, 시간 할당량이 다 되면 자동적으로 실행 대기로 다시 바뀌겠죠. 자, 그런데 시간 할당량이 아직 되기도 전에 자, 실행 대기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즉 실행 중일 때 일드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 실행 대기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할당량이 다 되기도 전에 일드를 호출하면 실행을 멈추고 실행 대기 상태로 간다는 거고요. 자, 실행 중일 때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요. 타임드 웨이팅이 되어서 자, 일시 정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자, 일시 정지로 슬립을 우리가 써왔는데요. 그래서 슬립이 호출이 되면 주어진 시간 동안 일시 정지 상태가 되고요. 자,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실행 대기 상태가 됩니다. 자, 실행 중일 때 자,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 역시 일시 정지로 가는데요. 자,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되었다가 자, join을 호출한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자, 다시 뭡니까? 실행 대기 상태로 와서 자,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join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실행 중일 때 wai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역시 일시 정지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 wait로 일시 정지된 스레드는 자기 스스로 실행 대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레드가 notify 또는 notify all을 실행을 해줘야만이 자, 비로소 일시 정지에서 풀려서 자, 실행 대기로 가게 됩니다. 자,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스레드에서 interrup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요. 자, 예외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함과 동시에 일시 정지에서 풀리면서 실행 대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뭐 suspend, resume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deprecate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중일 때 sto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바로 종료 상태, terminated 상태로 가는데요. 이 stop이라는 메소드는 deprecate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추천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갑자기 실행하다가 종료가 되면 자, 프로그램 상태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stop을 사용하지 자,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stop이라는 메소드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실행을 이제 종료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op이라든지 resume, suspend는 자, deprecate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sleep 메소드를 살펴보죠. 자, sleep 메소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일시 정지를 시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자, 스레드의 정적 메소드로 자, slee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호출을 하면서 매개 값으로 밀리세컨 단위로 시간을 주게 되면 이 시간 동안 스레드는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0을 주었기 때문에 자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일시 정지로 가 있다가 1초가 지나면 다시 실행되기로 자 변경이 됩니다. 이 슬립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언제 발생하느냐면요, 슬립인 도중에, 다시 말해서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도중에 interrupte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interrupt라고 하는 메소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동안 일시 정지 상태로 있을 것인지 자, 밀리세컨 단위로 자, 지정한다.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지정을 하는데요. 자, 일시 정지 상태에서 interrupt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슬립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를 일시 정지시키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06에 exam 01 자, 슬립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슬립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소리를 띵 하는 소리를 자, 반복적으로 내는데요. 그래서 3초 주기로 10번 반복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툴킷이라고 하는 자, 객체를 얻어낼 건데요. 자, 툴킷에 자, get default toolkit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툴킷 객체를 얻어내고요. 자, 반복을 자,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자, 비포함을 넣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작성하고요. 3초 주기로 비포함이 소리 나게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것을 실행하는 스레드를 자, 메인 스레드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를 자, 일시 정지 상태로 3초 동안 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3초가 지나면 다시 포문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thread.sleep 이렇게 주고요. 300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밀리세컨 단위죠. 자,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자, 끝났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메인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은 메인 스레드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자, 포문을 실행할 때 자, 비펌을 내고요. 자, 메인 스레드를 3초 동안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 3초 동안 여기서 이제 대기가 되죠. 그러다가 3초가 지나면 다시 실행 대기로 가고요. 다시 포문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10번을 반복해서 실행하다가 이제 포문을 빠져나와서 스레드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열 번 동안 비포함이 울리고 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일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드 메소드는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실행 대기 상태에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있는데요. 먼저 스레드 1이 자, 실행 중일 때 자, 스레드 1에서 일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스레드 1은 즉시 실행 대기 상태가 되고요. 대신에 스레드 1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아니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다른 스레드가 있다면 그 스레드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일드가. 그래서 일드는 현재 실행하는 스레드를 실행 대기 상태로 즉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요. 보통 일드 메소드는 무의미한 반복을 하지 않고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스레드 1이 요와 같이 run 메소드를 실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무한 루프를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에 work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이 값이 true일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이 work가 false가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돌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코딩을 했을 경우에 work가 false가 되면 아무 코드도 실행하지 않고 무의미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보다는 이 밑에처럼 work가 false가 될 때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를 해서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work가 true일 경우에만 이걸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work가 false가 되면은 이 위에처럼 무의미한 반복을 하기보다는 스레드를 일드 시켜서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대신에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른 스레드에게 실행을 양보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2에 일드라고 만들고요. 먼저 스레드 A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니까 여러분이 스레드를 상속을 받고요. 자, 스레드의 상태를 제어할 목적으로 필드를 두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탑이라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폴스 값을 갖게끔 하고요. 자, 워크라고 하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true 값을 갖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스탑 필드는 스레드를 종료할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워크 필드는 일드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자, 스레드가 실행할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게요. 자, 여기서 while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 stop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true가 되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자,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stop이 true가 되면 전체는 false가 되어서 while문은 이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while문 안에서 work라고 하는 필드의 값을 조사를 해서 이 work의 값이 true일 경우는 이거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false는 이거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if else 구문을 작성을 합니다. 자, work가 true가 되면 자, 이 스레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할 일이 뭐냐면 자, 콘솔에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출력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work가 false가 되면 자, 이 스레드가 무의미한 반복을 자,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스레드에게 자, 실행을 양보할 수 있도록 일드 메소드를 호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인 자, 일드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스레드 A는 실행 대기 상태로 가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스레드 A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또는 스레드 A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다른 스레드가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 while문을 종료를 하게 되면, 즉 스탑이 true가 될 경우에 while문이 종료가 되는데요. 자, 그때는 스레드 A가 자, 종료되었다라는 뜻에서 자, 콘솔에다가 스레드 A 종료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스레드 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B는 자, 클래스 이름만 다를 뿐 스레드 A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도록 해보죠. 그래서 스레드 A를 자, 복사를 해서 다시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자, 스레드 B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여기에서 수정할 내용은 바로 여기 출력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B 작업 내용, 그 다음에 스레드 B 종료 이렇게 해서 자, 스레드 A와 똑같이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실행 클래스 이름은 자, yield example이라고 두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 스레드 A와 스레드 B를 자, 객체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레드 A는 new 스레드 A. 자, 그 다음에 스레드 B를 객체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B, 스레드 B, new 스레드 B.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스레드를 자, 스타트 시키겠습니다. 스레드 A start. 자, 스레드 B start. 자, 스타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각각의 스레드는 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서 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일을 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work가 true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와 같이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지시킬게요. 자, 이번에는 자, 3초간 자, 메인 스레드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자, 스레드 A에 자, 이 work라고 하는 필드의 값을 자, false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 A에 work가 false가 됨으로 해서 이제 yield가 되죠. 자, yield가 되면 자, 스레드 A는 자, 실행 대기 상태로 되고요. 자, 스레드 B가 자, 계속 실행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thread 점 sleep 해서 자, 3초간 쉬도록 하는데요. 결국 이제 메인 스레드가 3초간 쉬는 거죠. 자,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스레드 A에 자, 워크 필드의 값을 폴스로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처음 3초 동안에는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3초가 지나서 스레드 A의 워크라고 하는 필드를 폴스로 함으로 해서 자, 스레드 A에 자, 이 내용이 출력되지 않고 계속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스레드 B만 지속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자, 3초 동안에는 자, A와 B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초가 지난 다음에는요, B만 계속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A가 실행이 될 때 일드가 됨으로 해서 자, 실행 대기로 가버리고 그래서 B가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다시 3초 뒤에 자, 스레드 A의 워크 필드를 다시 true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 A의 워크가 true가 됨으로 해서 이제 요 내용을 출력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A와 B가 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죠. 처음 3초 동안에는 번갈아 가면서 출력하다가 자, 3초가 지나서 B만 출력이 되고 그리고 또 3초가 지나면은 또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됩니다. 자, 또 3초 뒤에 이제는 두 스레드를 자, 멈출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멈출 때 자, 이 run 메소드가 여러분이 자, 종료가 되면 스레드는 멈춘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run 메소드를 종료하게끔 하려면 여기에 stop이라고 하는 이 필드의 값을 자, true로 만들어주면 이 전체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stop의 값을 true로 만들어서 두 스레드를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레드에 보면 stop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stop이라는 메소드는 강제적으로 스레드를 종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이 불완전 상태로 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sto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말고요. run 메소드가 빨리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top이라고 하는 이 필드 값을 이용을 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함으로 해서 run이 종료되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top을 호출 이렇게 하지 않고요. .stop이라는 필드의 값을 true로 바꿈으로 해서 자, 동일한 스레드 종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코딩 방법입니다. 예, B도 마찬가지로 자, stop이라고 주고요. true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보면 자, 처음 실행했을 때는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다가 3초 뒤에 자, A의 워크가 false가 됨으로 해서 자, A는 일들을 계속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B가 계속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또 3초 뒤에 자, A의 워크가 추루가 됨으로 해서 이제 A와 B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실행해요. 그러다가 3초 뒤에 이제 스레드를 종료하기 위해서 자, 스탑을 다 추루로 했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처음 3초 동안에는 번갈아 가고 그 다음에 B만 계속 나오다가 다시 A와 B가 같이 번갈아 자, 나오고 그 다음에 3초 뒤에는 자, 스레드 A도 종료되고 스레드 B가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리는 자, 조인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메소드를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두 개의 스레드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A 스레드에서는요, 자, B 스레드를 자,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B 스레드가 자, 스타트가 됨으로 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A 스레드에서 자, B 스레드의 조인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요. 자, 이 B 스레드의 조인을 호출한 A 스레드는 자,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스레드 B가 일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스레드 B.join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실행하는 스레드 A가 일시 정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는 자, 스레드 B가 자, run 메소드를 종료할 때까지 자, 스레드 A를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스레드 B가 run 메소드를 종료하게 되면 비로소 스레드 A는 일시 정지에서 풀려나서 실행 대기 상태가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코드를 계속해서 실행해 내려가는 겁니다. 자, 결국 스레드 B가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가 되었다가 즉 기다렸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느냐면요. 스레드 B가 어떤 계산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계산의 결과를 받아서 스레드 A가 이용하는 경우 자,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스레드 A가 B의 실행 결과를 받기 위해서 스레드 B가 끝낼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조인을 호출을 해서 자, 스레드 B가 이제 결과값을 다 만들어내면 이제 스레드 A는 그 결과값을 받아서 자, 이용을 이제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계산 작업을 하는 스레드가 모든 계산 작업을 마쳤을 때 계산 결과값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 메소드를 이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잼 3에 자, 조인이라고 자, 만들겠습니다. 먼저 계산 작업을 하는 자, 스레드부터 만들 건데요. 자,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자, 스레드를 만들어 봅시다. 자, sum thread라고 이름을 지어 주고요. 자, 스레드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의 작업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자, 이렇게 선언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필드의 값을 자, 외부로 자, 전달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이 필드 값을 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get와 set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에서 자, source군요. source에서 generator, get and setter 해서 자, 두 개를 동시에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터 여러분이 100까지
자, 더하기 하는 이제 코드를 자, 작성을 해보죠. for int i는 1에서 자, i는 100까지 변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주면은 100번 이렇게 루핑을 돌겠죠? 이제 i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sum에다가 자, i를 누적해서 이제 대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run이 다 실행되고 나면 이 sum에는 1부터 100까지의 더한 값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자, join example 이렇게 두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 계산 스레드부터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죠. 자, sum thread 자, sum thread equal new sum thread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sum thread를 자, start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sum thread는 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자, 1부터 100까지를 sum이라고 하는 필드에 누적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하고요. 이 sum thread가 자, 가지고 있는 자, getSum을 이제 호출을 했다고 봐요. 그럼 이 get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결국 sum의 값을 리턴하는 메소드잖아요. 그럼 결국은 sum thread의 sum이라는 필드 값을 이제 출력하도록 한 건데, 자, 이 클래스의 원래 목적은 sum thread가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그 값을 받아서 여기에 출력하고 싶었던 건데, 자, 성급하게 스타트 하고 나서 막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니까 아직 sum thread가 모두 계산이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계산 중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이 자, sum thread의 sum을 출력해 버리면 엉뚱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5050이 여러분이 나오다가 갑자기 78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0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실행 도중에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니까 계산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중간에 값을 출력하니까 엉터리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인 스레드가 결국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건데요. 메인 스레드가 sum 스레드를 스타트 하고 나서 이 sum 스레드가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자, 일시 정지를 여기서 시켰다가 sum 스레드가 계산이 다 끝나고 나면 요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sum 스레드에 자,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sum 스레드가 다 실행이 끝날 때까지 메인 스레드를 일시 정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외 처리 내용은 비워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join이 들어감으로 해서 메인 스레드가 이제 일시 정지가 되고 sum 스레드가 완전히 종료가 되면 자, 메인 스레드는 일시 정지에서 풀려나서 이제 실행 대기로 가죠.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5050 계속 여러분이 실행을 하더라도 자, 안정되게 자, sum 스레드가 계산한 값을 자, 얻어서 자,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간의 협업과 관련된 wait, notify, notify all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메소드는 스레드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소개한 여러분이 일드라든지 슬립이라든지 조인이라든지 이런 메소드는 다 스레드의 메소드인데요. 자, wait, notify, notify all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말은 모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들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wait는요. 자, 호출한 스레드는 일시 정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레드에서 wait를 호출하게 되면 그 스레드는 자,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서 웨이팅 풀에 스레드가 관리가 됩니다. 즉, 이제 일시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일시 정지된 이 스레드는 자기 스스로는요, 절대 실행 대기 상태로 갈 수가 없고, 자, notify 또는 notify all을 다른 스레드가, 실행 상태에 있는 다른 스레드가 자, 호출을 해 줘야만이 비로소 자, 웨이팅 된 이 스레드가 실행 대기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wait 메소드에 오버로딩 된 또 다른 메소드가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자, wait하고 자, 이렇게 타임아웃 값을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ait 하고 나서 역시 타임아웃 값을 받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나노초까지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wait를 호출한 스레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실행 대기로 갈 수가 없고 다른 스레드가 notify 또는 notify all을 호출해야만이 얘는 실행 대기로 갈 수 있지만 wait하고 시간을 준 거, 자, 이 코드를 실행한 스레드는 waiting pool에 wait가 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행 대기 상태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자, 이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른 스레드가 notify 또는 notify all을 호출하게 되면 자, 그 즉시 실행 대기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슬립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슬립은 무조건 여기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야 실행 대기로 가지만 wait는 요 시간이 다 되지 않아도 다른 스레드가 notify all을 호출하게 되면 실행 대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메소드를 그러면 언제 사용을 하느냐인데요. 자, 두 개의 스레드가 교대로 번갈아 가며 실행해야 할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공유 객체를 두 스레드가 사용을 한다고 봐요. 공유 객체는 이 스레드도 사용을 하는 객체, 그리고 이 스레드도 사용하는 객체라는 뜻입니다. 자, 공유 객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 우리가 이전에 배운 내용 중에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동기화 메소드죠. 그리고 동기화 블록인데요. 자, 이 wait와 notify와 notify all은 보통 공유 객체를 번갈아 가면서 스레드들이 사용할 때 자, 이런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 메소드는 동기화 메소드 또는 동기화 블록에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일반 메소드에서는요, wait와 notify all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동기화 메소드 블록에서만 호출 가능한데, 그럼 동기화 메소드가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메소드를 선언할 때 여러분이 synchronize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void, 뭐 메소드,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면 이거는 자 동기화 메소드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작성을 할 때 자 메소드의 일부분만 여러분이 동기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공유 객체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동기화 블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 wait, notify all이라는 메소드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 synchronize 블록 안에서만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synchronized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지 않는 메소드에서는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공유 객체를 이용을 할 때 자, 이들 메소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이 wait, notify all은 두 개의 스레드가 교대로 번갈아 가며 실행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소비자 스레드가 wai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현재 웨이팅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생산자 스레드, 자, 생산자 스레드 이거는 뭐냐면 이 공유 객체에 데이터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생성자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공유 객체에 저장하는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공유 객체에 저장을 해두고 자, 생성자 스레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니 소비자 스레드가 이거를 가져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 스레드는 notify를 호출을 해서 현재 웨이팅 되어 있는 소비자 스레드를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자기 자신은 wait를 해서 소비자 스레드가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가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일시정지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스레드가 자, wait 된 상태에서 생성자 스레드가 notify를 호출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행 대기 상태가 되고 자, 실행을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비자 스레드는 다시 자, notify를 호출해서 자, 요렇게 notify를 호출해서 자, 일시 정지 상태에 있는 다시 생성자 스레드를 자,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wait를 해서 또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소비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읽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똑같은 데이터를 한 번 더 읽고 자, 중복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레드는 한 번 데이터를 읽고 나서 처리한 다음에 생성자 스레드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거를 또 가져와서 처리를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번 했다면 자, 중복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은 웨이트를 해서 생성자 스레드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 생성자 스레드가 데이터를 넣고 자, 소비자 스레드를 실행 대기 상태로 만들어주고 자, 생성자 스레드는 이제 일시 정지가 되죠. 자, 소비자 스레드가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했다가 자, 자신은 또 웨이트를 해서 일시 정지가 되고
대신에 또 생성자를 실행 대기로 만들어서 자, 다시 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스레드가 노티파이를 호출해서 소비자 스레드를 다시 실행 대기로 만들면 자,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wait, notify all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장하고 한 번 가져다 쓰고 또 한 번 저장하고 한 번 가져다 쓰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메소드를 여러분이 적절하게 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메소드는 반드시 동기화 메소드 또는 블록에서만 호출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wait와 notify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 간에 그 협력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example 4에 자, wait, notify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두 스레드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부터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자, work object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 work object에는 자,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메소드는 메소드 A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메소드는 자, 메소드 B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메소드 A에는 자, 스레드 A가 자, 실행한다는 뜻에서 자, 이와 같이 스레드 A에 메소드 A 작업 실행이라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메소드 B는 자, 스레드 B에 자, 메소드 B 작업 실행이라고 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스레드 A와 스레드 B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 텐데, 자, 스레드 A가 자, 요거를 자, 한번 실행할 때, 그 다음에는 스레드 B가 요걸 한번 실행하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스레드 A가 요걸 실행하고 나서 스레드 B가 요걸 실행하도록. 그래서 스레드 A가 두 번 이거를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레드 B가 두 번 얘를 실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A 호출, B 호출, 다시 A 호출, B 호출.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스레드 A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A는 자, 스레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extends thread 해서 스레드를 상속을 받고요. 자, 공유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자, 필드로 work object을 자,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자, work object을 받을 건데요. 자, 매개값으로 받은 work object을 자, 필드에 지정을 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run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는 자, 10번을 자, 반복해서 자, 실행을 할 건데요. 자, 무엇을 실행할 거냐면 work object에 메소드 A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워크 오브젝에 여러분이 메소드 A가 결국 스레드 A에 의해서 10번 자 반복해서 호출되는 거죠. 이번에는 자 스레드 A를 복사를 해서 자 페이스트 한 다음에 자 스레드 B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B는 스레드 A와 동일한데요. 뭐만 다르냐면 자 워크 오브젝에 메소드 B를 10번 호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크 오브젝에 자 메소드 A가 자 스레드 A에서 10번 실행되고 자 스레드 B가 결국 메소드 B를 10번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ait notify example 자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줄게요. 자 우선 공유 객체부터 먼저 만들게요. work object 자 shared object이라고 줄게요. new work object 자 이렇게 공유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고 자 두 스레드를 자 생성을 할게요. 스레드 A new thread A 이렇게 주고 공유 객체를 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도 똑같이 자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스레드 A를 스타트 시키고요. 스레드 B도 스타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죠. A가 10번을 다 실행해 버리고 그 다음 B가 또 10번을 다 실행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은 메소드 A를 한번 실행하고 스레드 A가 메소드 A를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B가 메소드 B를 한번 실행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실행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A만 잔뜩 몰아서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몰아서 B가 잔뜩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자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하느냐인데요. 자 공유 객체에서 여러분이 자 메소드 A를 스레드 A가 호출할 때 자 한번 이거를 실행을 했다면 자 스레드 A를 일시 정지로 만들고요. 자 대신에 이제 스레드 B를 자 실행되기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notify와 wait를 이제 써야 되는데 자 notify부터 먼저 호출을 해줍니다. 자 notify는 현재 waiting 된 다른 스레드를 실행되기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notify를 먼저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wait를 호출해서 이제 일시 정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스레드 A가 자 스레드 B를 자 실행되기로 만들고 자신은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자 wait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는요.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내용은 비워둘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코드를 여기에도 똑같이 넣어 주는데 자
스레드 B가 일단 notify를 호출하게 되면 자, 다른 스레드, 즉 스레드 A가 자, 웨이트 된 상태에서 자, 실행되기로 변경이 되고요. 자신은, 즉 스레드 B 자신은 자,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메소드는 자, 동기화 처리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동기화 메소드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붙이게 되면 여러분이 자, 이런 에러가 납니다. 자, 다시 지워줄게요.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지금 이런 에러가 나죠. 자, 그래서 에러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뭐 알 수 없는 illegal monitor state excep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바로 잠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싱크로나이즈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잠그어야만이 자, 다른 스레드가 이거를 실행 못하게끔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붙여서 동기화 메소드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이도록 이제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스레드 A가 메소드 A를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B가 메소드 B를 한번 또 실행하고 그죠? 또 스레드 A가 메소드 A 실행하고 그래서 한 번씩 뭐예요? 번갈아 가면서 메소드를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 코드를 자,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공유 객체의 동기화 메소드 내에서 자, notify와 wait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